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외교안보 통일자문회의, 한반도 경제통일특별위원회, 남북문화체육협력특별위원회,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관련 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먼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회담에서 기대한 합의가 나오지 못했지만 더 높은 평화로 가는 발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쉽지 않은 일이라며 다시 진지하게 빨리 관계가 이뤄지도록 당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미 관계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기대했던 합의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더 높은 합의와 더 큰 평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서 아주 다시 진지하게 빨리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강 장관은 하노이에서 비록 미북이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심도 있는 협의를 하면서 이해를 넓히고 쟁점을 좁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며 미북 간의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외교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양 정상 간 합의문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향후 대화 재개 시 집중 논의할 쟁점을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조 장관 역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면서 남북관계를 전진시키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압박을 최대한 유지한다는 입장인데도 문 대통령은 그 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황 대표는 이런 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외신은 일제히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담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진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NSC에서 오히려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일제히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 나 원내대표도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남북교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한미 정부 간 대북 정책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미국 볼룸버그 통신 기사를 인용하며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교류 협력 속도를 낸다면 한미 간 이견 차이가 결별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JJC 김기림입니다. 3월이 시작되고 첫 주인데 지금 대기질이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 현재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인데요. 3월 첫 주 전국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 수도권은 지난 1일부터 계속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 주인데 맑은 봄하늘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날이 풀리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또는 나쁨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는 지난주 목요일 오후부터 계속해서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4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해당 시도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등 9개 지역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나흘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 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과 공사장 등의 조업을 조정을 하고 드론을 활용한 집중 단속, 또 도로 청소도 횟수를 늘려나가고 지하 역사의 환기라든지 청소도 강화하는 그런 다양한 조치들을 저희가 취하게 됩니다. 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 주차장 441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국내 비상저감 조치 발생 일수가 사상 최초 5일을 넘길지도 주목됩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만세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동구 왕십리 광장에서 성동구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1500 뚝섬 만세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100년 전 성수동 지역 뚝섬 일대에서 민중에 의해 일어났던 뚝섬 만세운동의 역사를 되찾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기획됐는데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성동구가 후원해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은 오카리나와 국립꿈의 오케스트라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기념사, 감사패 수여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3.1 토크 콘서트, 백인의 성동구립 합창단이 들려주는 3.1절 합창, 뚝섬 만세운동 과정을 극화한 창작 음악극 1903-262이 상연됐으며 주민 참여 퍼포먼스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만들기, 먹거리,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는 5개 테마 30여 가지의 체험 부스 운영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만세운동 거리 행진을 뚝섬역에서 진행됐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용산구청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공훈을 기리고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3.1절 100주년 기념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28일 효창공원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구청장, 보훈단체 회원,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식전 공연 후 구청장과 내빈의 의열사 참배를 시작으로 보훈 대상자 표창과 독립선언문 낭독이 이어졌고 3.1절 100주년 기념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또 참석자 전원이 만세운동을 재현했으며 무궁화 한반도 만들기, 태극기 배지 만들기, 옥중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 운영 및 독립운동 사진전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구민의 호국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길 바랍니다. 경기도에 접수된 오피스텔 등의 민원이 최근 2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관련 법상 특별한 관리 방침이 없기 때문에 하자나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건데요. 경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 관리 지원단을 파견하고 분쟁 해결에 나섭니다. 자세한 내용 한선지 기자입니다. 작년 경기도로 접수된 오피스텔 등의 집합 건물 관련 민원은 447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 분쟁 신청도 41건으로 둘 다 2년 사이 4배나 늘었습니다. 대부분 과도한 관리비 징수나 건물 하자와 관련된 것들로 관련 법상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견제나 감독 권한이 없다는 게 원인입니다. 경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부터 도가 직접 나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꾸려진 관리 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예산이나 회계, 건물 관리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줍니다. 또 무료 법률 상담 횟수를 한 달에 4번으로 늘리는 등 주민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할 예정. 아파트처럼 관리 비리를 조사받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500세대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선 품질 검수를 진행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입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국내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장애인이 단체로 이동하는 일은 아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성남시에서는 3월부터 장애인 야외 나들이 전용 대형 버스인 조이누리 버스를 운행합니다. 성남시는 26일 시청 로비와 광장에서 장애인 150명과 은수미 성남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이누리 버스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조이누리 버스는 기존 45인승이던 내부를 개조해 휠체어 8인석, 일반인 25인석 등 모두 33명이 탈 수 있도록 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승하차할 수 있게 리프트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남시가 장애인과 가족들의 여가,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억 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친목 모임 단체, 장애인 복지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성남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최장 2박 3일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복지관 측에 운전사와 운영요원 등 2명의 인건비, 유류비, 통행료 등의 운영비를 연말까지 1억 원 지원하며 운영 성과를 지켜본 뒤 내년에 증차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일깨운 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이름, 혁신교육지구라 하는데요. 광주시가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진정한 마을교육 공동체를 향한 준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는데요.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설명의 분위기까지 임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혁신교육지구를 소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혁신교육지구 설명회가 경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기존 교육의 무대가 학교였다면 혁신교육은 지역사회로 범위가 넓어집니다. 또 교과서에서 벗어나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를 배우게 됩니다. 혁신교육지구는 학교 개념의 확대, 지역 전체가 학교가 되고 그리고 교사의 의미 확대, 지역의 사람들도 학교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 쉽게 해석이 될 겁니다. 청소년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진로 시간에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직업이 있으니 너네도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봐 이런 식보다는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이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배우는 방식을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기존에 경기도에서 운영되는 혁신교육지구는 16곳. 설명회에서 시흥시 운영 사례를 들은 학부모들은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주에는 마을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숨어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저렇게 시흥시처럼 만든다면 광주시는 시흥시보다 더 발전하는 그런 교육지구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태, 문화, 역사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추진단이 구성됐고 광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혁신교육지구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와 지역을 이어주는 교육협력지원센터도 설립돼 혁신교육지구를 위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세계 최초로 문학을 주제로 하는 국제영화제인 강릉국제문학영화제가 추진됩니다. 강릉시는 오는 11월 10일간의 일정으로 강릉 아레나와 대형 호텔을 활용해 문학영화 상영, 포럼, 토론, 시상 등이 이루어지는 제1회 강릉국제문학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영화관계인과 지역 문화예술인, 강릉시 의원, 강릉시민 등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는 김동호 전 부산영화제 이사장과 배우 안성기 씨가 참여했으며 문학도시 강릉과 영화도시 강릉 등의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강릉시는 기존의 국내 국제영화제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강릉 정동진 독립영화제, 인권영화제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평창군의 주민 95%가 귀촌인으로 구성된 마을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금당 계곡길에 있는 봉항마을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미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나 있는 이곳은 무엇보다도 사람이 단연 최고라고 합니다. 어떤 마을인지 심혜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봉황이 날개짓한다는 평창의 산골짜기 마을, 금당 계곡의 맑은 물 따라 정이 넘쳐 흐른다는 평창의 봉황마을입니다. 해발 고도 600m에 자리한 이 전형적인 산촌마을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구성원들의 95%가 귀촌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여유를 찾아 전원 생활을 꿈꾸는 귀촌인들이 봉황마을을 꾸준히 찾아와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현재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이곳에서 자고 나란 원주민이 8가구 뿐입니다. 저희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여기가 700리끼 금당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산세가 너무 좋아요. 또 여기 또 전설도 좋아요. 여기 봉황마을이잖아요. 봉황새가 여기서 날랐다 해서 봉황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경치 좋고 물 좋은데 또 여기가 굉장히 인심이 좋아요. 제주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체험관을 짓더라도 전부 자원봉사로 나와서 여기서 일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합 이런 거는 평창군의 제일이라 생각합니다. 외지인이 많아 어수선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봉황마을은 오히려 마을 주민 간의 단합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봉황마을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매월 10일이 되면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건데요. 바로 마을의 소식을 나누고 전하는 반상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봉황마을은 평창뿐 아니라 강원도에서도 인정받은 성공한 마을인데요. 최근에는 2019년 강원도형 명품 우수 엄지척 마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업 선정보다도 봉황마을 주민들은 마을 공동체로서 서로 다정다감하게 지내며 마을을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고향보다 더 푸근한 마을, 편안함과 낭만이 가득한 마을, 휴식과 다양한 즐거움이 있는 마을이 되기를 바라는 봉황마을의 따뜻한 주민들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횡성군이 강림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요리 교실을 운영합니다. 건강 요리를 함께 만들면서 주민 주도형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다은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강림면 복지회관에서는 강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요리 교실이 운영됐습니다. 횡성군 보건소와 송호대학교 호텔조리학과 간의 연계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요리 교실은 지역에서 재배한 식재료를 활용해 건강 요리를 만들어보는 건강을 더한 요리 교실인데요. 강림 지역 각 마을을 대표해 요리 교실에 참가한 주민들은 요리 전문가가 전하는 맛있고 건강한 요리 비법을 전수받으며 색다른 건강 요리에 도전합니다. 강림면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요리 교실은 20명씩 2기수로 나누어 실시되며 각 기수별 4회차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오늘의 요리는 강림 지역에서 재배되는 배추와 파프리카를 활용한 배추찜과 파프리카 샐러드입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고혈압과 당뇨병 질환 진단율이 높은 강림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고단백 저염식 메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요리 실습 외에도 올바른 식품 선택법, 다양한 건강조리 방법,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교육 등이 병행됐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이번 요리교실을 통해 주민들 간 건강요리 동아리를 구성하고 더불어 강림면 건강플러스 마을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건강플러스 마을 사업 일환으로 건강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던 강림면은 이번 요리교실에서 배운 건강요리법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나서는 등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2019년 제7회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보령 머드 축제가
아시아 3대 축제 인기상을 수상하고 보령시장이 축제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2019년 제7회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보령 머드축제는 지난해 7월 10일간 183만 1000여 명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최고 축제임을 입증하며 아시아 3대 축제 인기상의 영예를 안았는데요. 이와 함께 김동희 시장은 스페인 토마토 축제,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머드축제를 개최하고 지난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63회 세계축제협회 총회에서 보령시가 세계축제 도시로 선정된 점 등으로 글로벌 축제 공로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축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최대 도축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삼성면 소재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해 1월 31일 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었고 지난해 4월 이후 AI 발생이 없었다며 과거에 비해 성공적인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준 축산 농가와 지자체 그리고 농축협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이 총리는 음성 공판장은 지난해 경매 거래액이 1조 원에 근접했고 국내산 소를 가장 많이 출하해 대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음성 공판장이 축산 선진화와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더욱 공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음성 축산물 공판장은 작년 한 해 소 13만 3,564두로 전국 도축 물량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산업계, 학계 등 부산 지역 30개 기관과 함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빈 일자리 채움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올해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일자리 18만여 개 창출에 총 2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과 특성화고, 산업계와 공공기관 30곳이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우수적 채용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협약 체결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을 위해 민관을 아우르는 상호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대려의 예산을 확대함으로써 이 예산의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나간다면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지난해 8월 부산시와 부산상공회의소가 협약한 1만 플러스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계의 제안을 모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최근 전국적인 경제 침체로 고용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실 내 일자리 상황판을 운영하고 긴급 일자리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지역주도 일자리 협력 모델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울산시가 세계 최고의 수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2030년 수소 전기차 50만 대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표로 2030 세계 최고 수소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울산과학기술원 경동홀에서 전국 110개 수소 전문기업, 연구기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울산 세계 최고 수소도시 비전 선포식이 개최됐습니다. 울산시는 수소산업 육성 10대 사업으로 울산 중심의 수소전기차 생산기반 구축과 수소 융복합 밸리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울산시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2030년 수소산업 세계 1위를 목표로 상호 협력해 수소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수소산업 육성 10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정부의 2030년 수소산업 세계 1위 목표에 부응하고
세계 으뜸 수소 경제 도시로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2019 대구 시민 주간의 메인 프로그램인 시민 DIY 콘서트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민 DIY 콘서트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7개 팀으로 동성로와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자랑스러운 시민 정신을 구현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 시민 공모에는 총 56건이 접수됐고 음악과 전통예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개 팀이 최종 선정돼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첫 선을 보인 시민 DIY 콘서트는 시민이 직접 기획해 참여하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호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23일과 24일에는 시민 자유발언대가 코너로 진행돼 자원봉사자와 어린이 기자단, 시민이 발언자로 나서 대구와 시민정신의 이미지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제로페이 전남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도는 지난 26일 순천 아랫장에서 제로페이 전남 제도의 시행을 알리는 선포식을 했습니다. 또 전라남도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금융기관 상인연합회 등이 제로페이 전남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도는 선포식을 계기로 제로페이를 알리고 가맹점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제로페이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OR 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방식입니다. 연간 매출액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결제 수수료가 전혀 없어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고 이용자는 소득공제 40%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00년 전 3.1운동을 이끌다 옥고를 치른 전주 지역 독립운동가 58인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기록물 전시회가 열립니다. 전주시는 4일부터 8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풍남문에서 우평구까지 100년의 행진의 주제로 지난 3월 진행한 3.1운동 및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입상작 200여 점을 전시하는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시 걷는 전주 3.1운동, 민족의 독립을 위해 앞장선 학생들, 전주 태극기로 물들다, 숭고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등 전주의 3.1운동 당시 인물과 사건, 상황을 재현한 스토리로 구성된 기록물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전시회의 첫날 열린 개막식에서는 기록물 기증자와 기록 관련 지역 원로, 전주시 민간기록물관리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기록물 수집관리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행사도 열렸습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전주 이야기가 기록으로 전해지고 기록을 통해 전주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주 아카이브 설립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지방자치TV였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경 의왕 과천간 고속도로 의왕터널 앞에서 소형 트럭 전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고정 로프가 떨어지면서 차량이 조수석 뒷바퀴에 꼬여 전복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일 토요일 오후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의 한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천장 등 교실 일부 66제곱미터와 책상 및 집기류가 소실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기적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밤 10시경 과천시 청계산 문원동 뒤 야산 해발 120m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동산 660제곱미터와 고사목 20여 그루 및 잡목이 소실됐습니다. 발화 장소 내에 등산로가 있는 점으로 보아 봄철 야간 산행을 하는 등산객의 부주의로 인해 착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미세먼지가 보통을 넘어 고통 수준입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차량 이부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